저희는 전쟁 특집 두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누가 가져오셨나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네. 가져온 전투 현장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왼쪽에는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씨고요. 오른쪽 사진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인데요. 결국은 이게 자꾸 이제 뭐 사법 리스크가 나오면서 아니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김인섭 로비스트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누가 받을 거냐? 사실은 함축적으로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그럼 정리하면 어떤 전쟁이라고 저희가 명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뭐 법정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법정 네. 전쟁. 네. 예. 판결문 면밀히 검토해서 변호인단하고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 측근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은 징역 5년이었습니다. 이 대표 본인의 연루 의혹이 더욱 짙어진 것입니다. 버젓이 드러난 사실관계도 거리낌 없이 부인하며 정치검사, 공작수사 운운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뻔뻔한 궤변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을 들어봐야겠죠. 이 유죄가 총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대급 검찰 같아요. 선거가 5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검찰이 이렇게 나섰던 적이 있는가. 이건 판결 내는 거죠. 판결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검찰이 나서서 하는 거니까요. 지난 대선 이후에 대선에서 0. 몇 프로 차이로 패배한 대선 후보를 이렇게까지 모질게 괴롭혔던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역대급이지 않아요? 저는- 정부 잠시만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에게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사골 뭐 뽑아먹듯이 다 뽑아먹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하시는 게 저는 선거 전략적으로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악재가 될 리가 없다라는 아니, 말씀이시죠. 아니 제가 예, 좀 여기 반박을 먼저, 좀 예. 해야 되겠는데요. 역대급으로 자꾸 검찰이 선거 앞두고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만행이라고 그랬나? 날뛴다고 그랬는데 난동이요. 난동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이 주도를 했어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개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 법정 전쟁이라고 지금 제기한 것은 지금 재판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제기해서 재판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지금 하는 것이지 검찰이 자꾸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정권 차원에서 선거에 개입했던 것은 전 정권이다. 대장동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주 소재는 대장동이었어요. 2년 동안 정말 온 국민 정말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들썩들썩하게 했던 예.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에서 뇌물받고 그 돈으로 대선 또 정치자금 하고 이렇게 몰아갔던 사건 아니에요? 대장동 어디가 있죠 지금?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나 들어가 있어요? 백현동도 똑같은 거예요. 대장동도 김만배 구속되고 화천대유 같이 했던 대장동 일당들 다 구속됐어요. 백현동도 김인섭 이분 구속될 수 있죠, 로비스트.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또 문제. 이게 대장동 재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문제는 주종목이 바뀌고 번지수가 바뀌었어요. 못다 핀 꽃 한 송이로 시작해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끝나는 노래의 처음과 끝이 달라요. 대장동으로 시작한 게 성남FC 문제하고 그다음에 위증교사 문제
이런 걸로 와 있어요. 무리한 수사로. 저는 그 부분을 거꾸로 보고 싶은데요. 어떤 보통 사람이 이런 사건에 연루가 돼서 지금까지 수사를 했다면 그 위치에 일반 사람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 자리에 있었다면 벌써 구속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법원에서도 영장이 기각된 일이 있었습니다만 사법부도 상당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뭐해서 구속되지 않고 이렇게 온 것이 무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매우 이렇게 뒤바꿔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장동, 백현동 이거 전부 인허가권자가 결국은 누굽니까? 성남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이 지금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데 그 결국은 누가 될 거냐? 이건 다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의원님 그렇게 자신의 정당이나 자신의 입장에서 그렇게 막 평가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된 건 재판부도 부담을 가져서 그렇게 한다.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소위 말해서 삼권 분리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재판 구속영장 기각했던 판사 신상털이하고 그래서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말씀하신 검찰이란 것은 이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하는 기관이 아니고 죄가 있는지 수사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지금 우리 이용 의원님이 가져오신 이 사진은 검찰이 뭘 하고 있다는 사진이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나고 있다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김인섭, 백현동 로비스트가 징역 5년인가요? 실형받아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몇 달 됐습니다만 대장동 몸통에 가장 가까운 우리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뭐 당연히 재판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김만배 씨도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총선을 50일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운 연관을 맺고 있는 공범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검찰의 시간이 아니라 법원의 시간에서 1심, 2심에서 계속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으니 모든 국민들은 물론 뭐 사고를 우리가 먹듯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일부 있겠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시간도 다가오는구나. 그 법원의 시각이 째깍째깍 진행될 때 어떤 판결이 나올까를 궁금해하고 예측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겁니다. 법원의 판결이 1차 나왔죠. 그게 뭐냐면 구속영장 기각이었던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털고 먼지 틀듯이 틀어서 인디언 기우제 지네디 수사를 해서 나온 1차 법원의 판단이 구속영장 기각인 겁니다. 검찰이 법원의 시간을 맞춰놓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가지고 검찰권을 남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많은 국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좀 과하다, 너무하다, 검찰이 독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한쪽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담당하면 자기 전화번호 또 풀어야죠. 비번도 감춰놓고 법무부 장관이 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검찰 독재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네. 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돼서 또 다른 인물이 총선판에 등장합니다. 한때는 이재명 대표 측근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늘어놨던 대장동 키맨으로 불렸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 의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의병. 유동규 의병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대한민국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저 유동규가 자유통일당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개항에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엔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장난친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인천 계양 을의 국회의원 이재명입니다. 이재명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토론에 나가서 이재명의 두 얼굴을 낱낱이 보여드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또 한편으로 봐서는 또 그분이 거기까지 나가서 또 출마를 할까. 그러니까 본인은 어쩌면 본인의 당선이 목적은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맺힌 것, 또 여러 가지 뭐 사업적인 것을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그 원희룡 후보 또 이쪽에 유동규 후보가 협공할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상당히 판을 재밌게 만들다가 결국은 저는 두 분이 단일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 결과를 우리 당이 승리하는 이런 것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출마는 누구든지 자유죠. 다만 정치라는 게 사적 복수의 수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 계양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후보의 이야기를 듣는 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정치를 저는 희화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이 의원님이 단일화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유, 그 원희룡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일화 대상으로 보는 건 원희룡 의원 무게 떨어지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끈 자유통일당은요, 제가 볼 때 유동규 본인의 개인적 욕심, 또 개인적인 뭐 복수심 이런 것으로 정치를 한번 시작해 본다는 흥미로운 기사거리는 됩니다만, 거기에 플러스 자유통일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차피 탄핵을 반대했던 극우 정당 아닙니까? 네. 이 정당에서는 어떻게든 국민의힘하고 어떻게 좀 연관관계를 맺어서 자기 당의 정당 득표라도 좀 올려보려고 하는 저는 계산 속에서 서로 간에 합의 맞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관심 갖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아마 제풀에 죽어서 원희룡 후보 아마 그 지지 선언하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재밌죠. 원희룡 장관이 장관 그만두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전광훈 목사 집회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의원 출마하는 개항을 해. 전광훈 목사가 하는 그 당으로 유동규가 나와요. 예. 유동규 같은 사람도요,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복수심에 불탈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재명 대표한테 복수심에 불탈 일이 없어요. 본인이 거기서 도시공사에서 일했고 다 했고 이랬던 사람이고 대장동에 관여를 하고 다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사적 감정을 여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선거에 나온다? 그것도 원희룡 장관이 그 장관 그만두고 총선 뛰겠다고 나온 그 첫 집회를 정광훈 목사 집회로 했고, 그 정광훈 목사가 하는 당의 유동규가 나온다? 저 같으면요, 시비를 떠나서 저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주는 정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당 소속 국민의힘당은 제가 아니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니고 아니 그걸 분명히 그런 걸 해줘야지. 이거를 즐기고 있어요. 또. 뭘 즐겨요 이걸.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의 유동규의 개인적인 호기심과 복수심이 전광훈의 정치적 의도와 맞아떨어진 가십성 기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단일화의 대상으로까지 이야기하셨다. 아니, 그게 아니고 단일화 대상도 아니죠. 무슨 아니, 단일화 그러니까 대상입니까? 정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제가 그 얘기한 단일화는 것은 결국 이야기하셨죠.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가 소멸돼서 결국은 이제 원희룡 저하고 두 사람이 이제 뭐 그런 이렇게 얘기 된다는 자체가 정말 것이지. 정치권 전체를 근데 예.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결국 이게 왜 유동규라는 사람이 나왔겠습니까? 이런 아니 식으로 얘기를 그건 하면 안 우리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안 것은 됩니다. 오히려 하는 거고 가만히 계세요. 안 된다는 얘기를.